미간주름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감정의 상태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대인관계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활해야 되는 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분들은 미간 보톡스 한번 맞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정희지입니다. 보톡스를 통한 항노화, 동안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해 보셨을 사안인데요. 오늘은 이 보톡스를 통한 항노화를 설명해 주시고자 양희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해부학 강의를 했었고 지금은 피부 미용 진료를 하고 있는 양희준 원장입니다. 네, 항노화를 위한 보톡스,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려해봤을 시술인데요. 이 보톡스의 원리를 몰라서 두려움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이 보톡스 시술의 원리와 처음 하게 된다면 해도 되는 부위와 해서는 안 되는 부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부위 설명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톡스 시술은 저희가 해드리는 미용 시술 중에 가장 영구적인 부작용이 적은 시술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보톡스는 저희가 신경섬유에 침투시켜드려요. 그럼 이게 신경섬유로부터 근육으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되지 않게 막습니다. 근데요, 다행히도 보톡스는 신경섬유 안에서 3개월이면 대사돼서 활성이 없어집니다. 즉, 저희가 시술한 뒤에 만약에 모양이 너무 어색하다 또는 너무 강해서 불편하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3개월이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보톡스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는 게 이 보톡스가 그러면 우리 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피부나 근육에 놓는 보톡스는 절대로 중추신경계로는 침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보톡스 놓다가 이게 만약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지면 큰일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저희가 미용 시술 때문에 놓는 보톡스는 그 양 자체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턱없이 작습니다. 그리고 혈관으로 흘러들어간 보톡스 3시간이면 혈액 속에서는 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보톡스 시술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마, 눈가, 미간, 턱끝, 사각턱, 겨드랑이, 종아리 또는 어깨 같은 곳에 흔히 미용 시술병원에서 주사 맞으시는 부위를 저희같이 숙련된 의사들을 통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은 아주 부작용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보톡스를 놓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편두통 또는 요실금, 아니면 너무 경직된 근육을 풀어야 될 때, 아니면 안과의 사시 치료도 있겠죠. 그런 것도 보톡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으실 때는 반드시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름이 지는 거의 모든 부위에 보톡스를 맞아도 괜찮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래도 처음으로 시술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시는 부위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항노화니까 항노화를 목표로 하실 때는 어디부터 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사진을 인공지능한테 보여주고 이거를 특정 만화 그림체로 바꿔달라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해봤는데요. 그 결과물을 보시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나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셨죠? 제일 먼저 눈가와 입가에 주름을 그림으로써 부탁해주신 사람의 나이를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인공지능조차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만큼 우리도 보톡스를 항노화 목적, 즉 젊어 보이게 하는 목적으로 맞으신다면 제일 먼저 눈가, 입가, 입 주변 주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항노화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또 보톡스 시술을 원하신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간 주름에 대해서는 미간 주름을 다루는 다른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미간 주름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간 주름이 펴지지 않는 상태는 감정의 상태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대인관계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활해야 되는 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분들은 미간 보톡스 한번 맞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가와 이마 그리고 미간까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톡스의 종류가 수입산 그리고 국내산 이렇게도 나뉘고 다양한 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톡스 재료별 차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자기네 보톡스 제품의 마케팅 포인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비싼 가격에 시술되고 있는 독일산 모 보톡스의 경우는 어떤 점을 홍보하고 있냐면요. 보톡스는 원래 보툴리눔 균을 배양해서 이렇게 생긴 분자를 얻어내는데요. 이 회사의 홍보 포인트는 그 중에 보톡스의 효과와 상관없는 헤마글루틴이라고 하는 액세서리 부분을 가공해서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그래서 작게 가공된 보톡스만을 제품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요. 헤마글루틴이라는 분자는 그냥 놔두면 내성이나 과민 반응 같은 것은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거를 떼어냄으로써, 그리고 남아있는 보톡스 분자의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신경섬유에 더 잘 침투를 하고 내성이나 과민 반응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강하고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맞아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경우로는요.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대형 제약회사 한 군데를 포함해서 몇몇 곳에서 강조하는 자기들 제품의 장점은요. 높은 정제 순도를 자랑합니다. 즉, 불순물을 많이 버림으로써 보톡스를 맞으면 왠지 가렵거나 빨갛게 부어서 오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보톡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비건 보톡스라는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툴리눔 균을 배양할 때 들어가는 재료에 동물성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비동물성 재료만을 가지고 보툴리눔 균을 키워냄으로써 뭔가 비건 생활을 제대로 실천하시고 싶은 분께 괜찮은 선택지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톡스의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시술 과정 그리고 전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은 고민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죠. 색소, 얼굴의 홍조, 잔주름, 피부 탄력, 그 밖에 점이나 사마귀 같은 것도 고민이실 텐데요. 저희 진료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어떤 부분이 가장 급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꾸준히 길게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의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부분의 간극을 좁혀서 그게 보톡스 시술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주사 시술이에요. 아파요. 얼굴에 주사 바늘이 맞을 때 좀 느낌이 둔해지도록 저희가 냉찜질을 해드립니다. 저희 다 얼음 주머니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 동안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둔 다음에 주사를 놔드립니다. 주사는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서 각각 주사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주사 횟수, 이마 같은 경우는 4바늘에서 10바늘 정도로 나눠서 놔드리고요. 눈가는 4바늘 또는 3바늘 정도 한쪽에 그렇게 놔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간 보톡스 같으면은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2바늘에서 6바늘 정도로 나눠서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위마다 주사 바늘 나눠서 놓는 횟수도 달라지고요. 또 주사 바늘의 깊이도 같은 얼굴이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해부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가 보톡스 같은 경우는 여기 근육이 되게 얕게 있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아주 얕게 들어가고,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는 가장 깊이 있는 근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좀 꾹 깊이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시술이 끝났으면 걱정되죠.
피가 계속 나거나 주사 바늘이 오랫동안 아물지 않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보톡스를 미용 목적으로 시술할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주사 바늘 중에 가장 가느다란 걸 골라서 놔드립니다. 그래서 상처는 곧 아물어서 한밤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메이크업이나 세수, 운동 등등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보톡스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근육에 침투되어 있는 신경섬유 안으로 보톡스가 무사히 전달돼야겠죠.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길게는 2주일까지 잡습니다. 만약에 얼굴에 혈액순환이 너무 좋아져서 아직 침투가 덜 된 보톡스가 혈액을 타고 휩쓸려 나가버리면 보톡스 전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얼굴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동, 즉 심한 운동이라든가 찜질방, 사우나 또는 과도한 음주 같은 거는 적어도 며칠이라도 줄여주시면 그 보톡스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톡스의 후기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6개월이 간다부터 3개월이 간다, 2개월이 간다, 후기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 주기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왜 어떤 분은 보톡스 유지 기간이 길어지고 어떤 분은 너무 짧은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데요. 보톡스 시술 어떤 분은 6개월 정도 간다. 왜 그럴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3개월 정도 운동을 쉬셔보세요. 3개월 뒤에 다시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도 줄어있고 힘도 떨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보톡스를 맞고 3개월 정도 보톡스가 작용하면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으면은 당연히 근육이 조금 퇴화되겠죠. 힘도 떨어지고 작아지고. 실제로 저희 턱 보톡스 같은 거 맞으시는 분들 중에는 보톡스 유지 기간 동안 진짜로 근육을 쓰지 않아서 얼굴이 결국 영구적으로 갸름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잘 되는 분들은 보톡스가 붕해되더라도 그 나머지 퇴화된 근육이 돌아올 때까지 몇 개월 정도의 더 유지 기간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반대로 보톡스가 너무 짧게 효과가 끝난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보톡스를 저희가 신경섬유에 침투해 드려요. 근데 신경은 재생 능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비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신경섬유가 근육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서 근육은 부활시켜 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보톡스가 분해되지 않더라도 보톡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신경섬유 때문에 당연히 주름이 다시 빨리 지어질 수 있죠. 근데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고 주름이 다시 생기면 싫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권장 주기 3개월보다 좀 더 미리미리 병원에 오셔서 계속 주름이 펴진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신 거 당연해요. 근데 보톡스 너무 자주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지 않게 안전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2개월 정도는 시술 간격을 띄우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개월의 시술 간격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보톡스 시술은 진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저희 같은 숙련된 사람한테 받으실 때는 걱정하실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희준 원장님께서 항노화를 위한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